지금 5년에서 8년 정도 요 정도 시기는 나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약간 관점을 부동산 쪽으로 바꾸면 이 시점쯤에는 이 시점쯤에는 투자에 대한 실행 아니면은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고민을 또 부동산 쪽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나의 투자 말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은 이 시점쯤에는 사장님 저 땅 하나 사서 새로 지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만나게 되시거든요. 그쵸. 레벨이 틀려지죠.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건축 공부해야 되네. 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을 알아야 주택이 몇 가구 들어갔을 때 주택이 몇 대수 나와야 되는지. 우리 한대표님 갑자기 막 살려달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뭔 줄 알아요? 그 기준으로 되게 좋은 땅이 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 공부를 한 사람만. 그리고 그 공부를 한 사람만 경매 쪽에서도 되게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 5년에서 8년 정도 요 사이에 가장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공부를 논하자고 하면 투자. 신축 개발에 대한 부분, 경매에 대한 공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중개를 하기 전에 경매를 먼저 하고 중개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볼 때 물건을 사는 금액에 집중하기보다는 환가를 얼마 시킬 계산을 하고 이 물건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수익률 얘기할 때 훨씬 편안했거든요. 지금까지 쭉.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중개업의 트렌드. 지금 요즘에 중개업의 트렌드가 고객이요. 그 아파트를 꼭 찍어서 내가 저 아파트를 사야지가 아니야. 요즘은 고객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은 제가 얼마가 있는데 이 얼마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저한테 수익이 얼마큼 발생이 될까요가 상담의 트렌드입니다.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진짜 여기 이 대표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만약에 5억을 들고 계신 분이 계셔. 근데 내 아파트 단지를 찾아왔어. 5억 갖고는 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5억을 가지고서 그 주변에서 개발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내가 고객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부와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내가 저 아파트를 누구한테 소문을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누가 친구가 사니까 옆집이 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사러 갔다고 한다고 하면 요즘은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자금을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에서의 투자자들이 계속 상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건축법 공부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 공부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기본 건축계요. 설계 뽑는 거 있죠. 저는 그 공부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까지 알아야 제가 이제 손님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손님들, 저도 저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중개를 쭉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경매를 먼저 해서 경매하고 관련된 거, 뭐 제한물건들 설정된 것들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많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직 5년에서 8년 정도 중개업을 했는데 나는 경매를 모른다. 이런 분들은 경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경매 공부,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다양한 공부를 좀 그런 것들을 해야 손님하고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고, 손님이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분이 어떤 수익률을 끌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치.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요 시점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년 차 되면서부터는 이제 컨설팅. 그러니까 그 영역이 같이 믹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개업을 한 지 1, 2년 차가 뭐 아까 건축 공부? 아니야. 아직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매는 조금 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경매를 알아서 중개가 훨씬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를 알면 임대차 보호법, 상인법 이런 것들 명도시키는 것,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손님이 이 집을 샀을 때 발생하는 문제, 이 상가를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과까지 다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셔야 된다는 해결 노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아직 중개를 너무 모른다. 그럼 경매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순서 면에서는 조금 틀리겠지만, 예,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한 5년에서 8년 이 정도 진행되신 분들은 투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시행, 건축에 대한 관점, 경매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요즘 이렇게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업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유튜브를 꾸준히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장이 돼 있어.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생각? 어떤 부분이야. 1, 2년, 3년도 안 되신 분이 유튜브로 유명해지니 유튜브로 유명해지면서 고객이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내실은 하나도 없어. 그 모래 위에 그냥 성을 쌓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아슬아슬해요. 정말로. 그거를 제가 눈에 보이고 저도 요즘에 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내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참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내 그릇이 손바닥만한데 저도 사실은 유튜브가 조금 활성화돼 있잖아요. 유튜브가 활성화돼 있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 고객들은 되게 크게 보신단 말이죠.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너무 크게 확장이 돼 있지는 않았나. 저도 어제는 한참 그걸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개사도 계시겠지만 고객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유튜브를 보셔서 이게 활성화가 돼서 막 이렇게 막 확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마시고 이분들의 업력이 어느 정도 되셔서 내가 또 확장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연차를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남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니까 대부분의 분들 내가 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뭐가 돼서 부동산 이제 3년 5년 차도 안 되신 분들이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벌어서 많이 벌었어. 이걸 확장시키면서 너무 오만하고 자만하게 중개를 한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자만해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었고 생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만을 저도 하는데 지금 현재 5년에서 7년 차 되거나 이 5년을 조금 넘기신 분들의 자만도는요. 엄청나요. 그러면서 중개사고가 굉장히 크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매체인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내가 내가 3가지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10가지를 아는 것처럼 나를 취급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고객과 문제가 생겨서 그 고객을 영영 떠나버리는 상황이 생겨지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내 앞으로 영역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하면서 며칠 전에 들은 생각인데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만하지 말자. 저도 초심을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나고 저희 사무실 아까 이명수 대표님도 그러잖아. 내 호비 막 이렇게 교육해주고 열정을 나눠주면서 본다고 저도 저희 사무실에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막 공부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해서 처음 모르시는 분 이런 부분을 모르구나를 그분들의 열정 처음 이거를 자꾸 처음을 저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개사고가 많이 나는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고 안 나요. 워낙에 다져가기 때문에 3년차 5년차 되시는 분들은 계속 다지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데 5년을 넘겨서 7년 10년차 되시는 분들은 자만에 빠져서 중개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만하시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분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공유해주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보시고 이렇게 외형에서 굉장히 커져 있던 분 제가 몇 분들 아시는데 이분들이요 진짜 모래 안에 지금 모래성에 모래바닥에다가 뭔가를 성을 쌓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한번 이렇게 손을 딱 빼버리면 이게 와르륵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럴까봐 요즘 좀 염려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가 얼마 벌었대 이거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모르는구나. 네. 여기에 배 아파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채워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히 이 중개업은
공부를 하시는 게 다 나한테 쌓이는 거잖아요. 투자를 나라는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절대 도망가지 않거든요. 아마 함 대표님이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게 가장 큰 걸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연차하고 상관없이 중개업은 진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공부 안 하고 싶으신 분은 중개업을 오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더 힘들어지는 더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고객의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변호사님들이 수입이 없으시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각자 봤어요. 자기들이 직접 소송을 한대요. 그만큼의 지식과 레벨이 엄청나게 일반인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처럼 그렇게 지식이 높으신 분들도 그런데 저희 중개업자분들이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서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의 실수, 과오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중개업이 만만치 않지만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비전에 대한 부분은 놓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초의 칙에서도 나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변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처럼 부동산 중개업도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다지시면서 나아가시는 길이라는 거 요즘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아까 경매 얘기하실 때 좀 생각 든 게 있어요. 저도 사실 부동산 중개업 하기 전에 경매를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때 경매 공부하고 나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됐었지? 그러니까 이명수 이사님 얘기할 때 잠깐 생각에 아까 영상 볼 때 약간 멍 때리고 있었죠. 잠깐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움이 됐어요. 제가 경매 먼저 시작했던 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고객이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갑자기 가압류가 잡혀서 강제 경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계속 법원에서 뭐 등기 날라가고 막 하는 거죠. 임차인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냐, 경매를 넘어가냐, 뭐 어쩌고 되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막 그러셨어요. 저도 그냥 좋은 뜻으로 다 했는데 주인분이 그러실 줄 몰랐죠, 사실. 제가 그때 과거에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매 사이클을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주인분 만나서 가압류 해결하고, 다음에 그분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주신 거, 정진수 대표님 얘기 주신 거, 자만에 아마 제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만에 빠져서 아마 덜 체크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 같고, 말씀 주신 초심 잃지 않게끔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 덕분에 아마 계속 그 초심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소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연차에 필요한 나눔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꼭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